전북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느새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2달 사이 확진자만 300명이 넘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의 신분을 가해가 의심되는 부부에게 노출한 경찰 간부에 대한 감찰이 착수됐습니다. 신고자는 해당 부모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듣는 등 정신적 피해를 당했습니다. 공무원 양성시설인 김제시 지평선 학당에서 30%가 넘는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학당 출신 공무원들의 지역 환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창군 반암리에서 우리나라 청자의 발생과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초기 청자 가마터가 발견됐습니다. 고창군은 전라북도 기념물과 국가사적 지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전북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어느새 500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도 농가에서 추가로 발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진철 기자, 전북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지난 주말 사이 500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 주말 500명을 넘어섰고 14일 오후 4시 기준 513명입니다. 코로나 확산세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48명이었던 확진자는 9월과 10월 각각 40명 수준이었다가 11월 170여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12월에도 증가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이번 달에만 확진자 수는 160여 명에 달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현대차 전주 공장과 전주 새소망교회 등 연쇄 감염을 포함해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4일에는 군산과 전주 지역에서 확진자 7명이 발생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 주말 시장 군수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주재해 도내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전북도가 현재 확보 중인 병상은 모두 470여 병상으로 이 가운데 300여 병상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하루빨리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정읍의 한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이 되면서 전북도가 AI 방역에 대한 긴장 수위도 높였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26일 정읍의 한 유경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됐는데요. 약 2주 만에 또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10일 정읍의 또 다른 유경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검체가 발견됐습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17,000여 마리와 반경 3km 이내에 있는 2개 농장, 닭 84,000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주말 전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AI 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 논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피해 규모를 추정해 지급하게 되는데요. 지난 26일 AI가 발생했던 정읍 오리 농가의 경우 관련된 농가까지 포함해 모두 48만 7천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보상금 추정액만 24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올해 살처분 보상금 관련 예산 632억 원을 모두 소진한 상태인데요. 정부는 추가 소용 비용에 대해선 내년도 예산 600억 원을 활용해 보상금 추정액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민 모두의 노력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와 AI의 확산세가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이진철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도가 바닷길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전북도는 코로나 확산세가 수그러들 때까지 군산 격포 여객선 터미널과 군산항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여객선 터미널에서는 발열 확인과 손 소독제 비치 등 생활 방역 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특히 외국인이 오가는 군산항은 국립검역소 직원이 배에 올라 모든 선원을 대상으로 체온을 확인하고 질문서를 받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임실군의 한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유경 종개 3만 6천 마리를 키우는 임실 지역 한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한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동물위생시험소가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1일에서 3일 뒤 나올 예정입니다. 전북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 신분을 가해 의심 부모에게 노출한 경찰 간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순창경찰서는 이번 일에 연루된 A 경위를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달 20일 4살백의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A 경위는 가해 의심 부모가 왜 나를 조사하느냐며 따지자 의료원에서 당신을 신고했다고 신고자인 공중보건의를 인지할 수 있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공중보건의는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2시간 동안 폭언과 욕설을 듣는 등 정신적 피해를 당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용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가 나서 공무원을 길러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김제시의 지평선 학당인데요. 올해의 경우 30%가 넘는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학당 출신 새내기 공무원들의 지역 환원이 이어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제시에서 새만금 사업 관련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강호희 주무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지 5년 만에 그토록 원하던 뜻을 이룬 새내기 공무원입니다. 1년 전 김제시가 운영하는 공무원 시험 준비반에 들어간 게 주요했다고 합니다. 저는 김제시에서 지원하는 공무원 시험 준비반 관리형 독서실에서 약 1년 동안 공부했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와는 달리 체계적인 시간 관리와 매주 매월 실시한 모의고사가 큰 도움이 되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공무원 시험 준비반은 시 예산으로 세우고 관리하는 지평선 학당에서 운영 중입니다.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직접 강의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생활 규정을 둔 관리형 독서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전문 학원에 의뢰해 매달 한 번 이상 모의고사를 치르는가 하면 개별 상담도 이뤄집니다. 2해에 걸쳐 34명의 공무원을 배출했는데 올해는 35%가 넘는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학습자들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이고요. 지평선 학당 출신 새내기 공무원들의 보답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신의 첫 월급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써달라며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특별 전형을 적용하는 한편 인구 유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을 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3포, 5포를 넘어서 N포에 빠지는 그런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데 즉 80%가 가난을 대물림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역동성을 찾아야 되겠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치단체가 나서 공무원을 길러내는 정책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지만 지역 대형 유통업체는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2단계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마스크 착용, 환기와 소독으로만 명시돼 있어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주말을 맞이한 지난 12일 오후 2시 30분쯤 롯데백화점 전주점 지하 1층 식당가는 늦은 점심시간임에도 시민으로 북적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앞 모두 24명이 앉을 수 있는 대형 테이블 3개는 바로 뒤편에 있는 카페에서 구입한 커피 등을 마시고 있는 방문객들로 즐비했는데요. 같은 날 방문한 롯데몰 군산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할 정도로 남녀노소, 가족 단위로 많은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롯데몰 군산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방문객들이 주변에 있는 카페에서 구입한 음료를 마시고 있었고 앉을 자리를 찾아 3355 모여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테이블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됨에 따라 점 내 모든 휴게 공간 내 음료 섭취 불가라고 적힌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지만 거리두기를 통제하는 직원들은 없었다고 전북일보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고창군 반암리에서 우리나라 청자의 발생과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초기 청자 가마터가 발견됐습니다. 이번 발굴 조사에서 벽돌가마 1기와 진흙가마 3기, 퇴적구릉 3개소, 건물지 이동이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바뀌어간 양상이 잘 드러나 있어 초기 청자 가마의 발생과 변화 과정 등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반암리 청자요지의 보존과 관리에 나서는 한편 전라북도 기념물과 국가사적 지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반암리 청자요지 유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추가 발굴 조사와 함께 전라북도 기념물과 국가사적 지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병익 전북도 교육청 부교육감이 교육공무직 출신인 전북도 의원의 과거 노조 활동을 거론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 부교육감은 전북도 의회를 찾아 송지용 의장 등에게 도의회 정책질의 답변에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송지용 의장은 부교육감의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산의 한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 따르면 경비원 A씨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 B씨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비원은 기분을 맞춰주지 않자 B씨가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겨 괴롭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경비원이 지난달 센터에 찾아와 상담을 했다며 경비원에 대해 법률 지원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길고양이에게 사냥용 화살을 쏴 상처를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집 마당에서 수렵용 화살을 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화요일에도 종일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는데요. 아침에 영하 7도, 한낮에도 영하 1도 보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대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8도, 한낮에도 0도에 머물겠습니다. 매서운 한파에도 미세먼지 농도는 다소 짙어져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화요일 지역별 아침 기온입니다. 전 지역이 영하 7도 아래로 예보된 가운데 임실의 체감 온도는 영하 16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바람과 함께 눈발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대체로 구름 많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 추위가 절정에 다다른 뒤 기온은 소폭 오르겠는데요. 목요일부터는 아침 저녁으론 계속 영하권에 머물겠지만 오후 들어서는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시 700명대로 내려앉긴 했지만 이제 1000이라는 숫자까지 마주했습니다. 그만큼 확산세가 무섭고 최근 들어 양성률도 3-4%까지 높아졌습니다. 집단 발병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양성률이 높다는 건 일상 속 감염이 만연하다는 거겠죠. 위중증 환자 병상도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는 병상을 통째로 내놓으며 전담병원에 자처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모두가 불안하고 힘든 와중에 도움의 손길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